48살 늦가기 새 신부입니다. 1년 됐어. 결혼 생각이 없던 제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아이 없어도 돼. 둘만 행복하게 살자는 남편의 말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저는 퇴사까지 하고 임신 준비 중입니다. 저 사기 결혼 당한 걸까요? 어디 계십니까? 가운데에 계시는군요. 저는 비혼주의는 아니었지만 이제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 생은 이렇게 그냥 살려고 했는데 운명이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딱 그 생각하고 한 달 만에 이제 이분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네. 사랑은 막을 수 없지. 만나자마자 밀어붙이더라고요. 결혼하자고. 만나자마자요? 네. 굉장히 대시가 심했어요. 근데 또 연하다 보니까 제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몇 살 연하세요? 5살? 5살. 어, 5살 연하다 딱 좋다, 보니까. 딱 좋아. 네네. 그래서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 병치레를 또 하게 된다고 친구들이 또 그 얘기를 하다 보니 감정을 알 수 있게 돼요. 아니 무슨 병수말까지 벌써 걱정을 해요. 이제 시작하는 부부한테. 그래도 결혼할 마음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딱 그러는 거야. 싸우더라도 헤어지지 말고 3개월만 만나보자. 계약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됐는데 딱 조건이 전 나이가 있으니까 49세다 보니까 이제 아이 없이 행복하게 살자. 정 원하면 뭐 입양이라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믿고 결혼을 했어요. 그 조건 하에. 철석같이 믿었죠. 그래서 했는데 하자마자 동료들도 그렇고 막 그냥 병원 간대 이렇게 검사하러 얼레벌레 그냥. 간다고 원래 간다고. 자기가 그냥 건강 검진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여성 그 검진이야. 말씀을 딱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네. 생각할 거 없어. 가더니 뭐 검사를 뭐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부인과 검사를 하신 거예요? 난임 이제 하는 네. 프로그램 검사도 하고 다 한 거예요. 부인과 검사도 하고. 근데 이제 이상은 없는데 이제 워낙 제가 고령이고 하니까는 제 우애로 언니 한 명 있대요. 의사 선생님께서 딱 한 분 계시고. 그러니까 한 달 아니라 하루하루가 시간에 쫓기거든요. 네. 이제 폐경이 오게 되면 이제 못 갖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아, 네, 그래서 난다 쳐도 50에 나면 언제 키우고 애가 할머니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흰머리도 나고. 애가 할머니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흰머리도 나고. 그것은 또 생각해 보니까 차후의 문제예요. 지금 뭐 이식을 2번이나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하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힘들겠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전 일은 그만뒀지만 항상 오디션을 보고 이렇게 공연을 하는 사람이라 어떤 일? 뮤지컬 배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고정적인 수입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도 걱정이 되고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이분이 너무 밝아요. 그냥 너무 밝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좋아라 하고. 결혼하시고 갑자기 이게 마음을 바뀐 건지 아니면 원래 계획에 있었는데 이걸 쭉 숨기고 가다가 나중에 밝힌 건지 맞아. 어떻게 된 것입니까? 2번. 그냥 원래 처음에 와이프만 생각해서 결혼하고 그 차후에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아내만 보고 결혼을 했다가 근데 지내다 보니까 이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멋있는 여자 2세가 나오면 어떨까. 마음이 바뀌었구나. 자, 2번째 단어가 중요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멋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멋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단어예요. 전라도 말로 뭐냐? 그것이 긴이요, 긴. 긴. 영어로 무엇이냐? 차밍. 자, 오래가는 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쁜 게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예뻐 보이는 게 오래가더라고요. 근데 그 지금 예뻐 보인다는 걸 남편분은 멋있다라는 단어로 제가 보기엔 바꿔서 설명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죠? 네. 저는 23, 4년 만에
제가 이렇게 만난 사람이 500만 명이거든요. 이렇게 본 사람이 5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소그룹을 하면서 본 사람도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상한 뭔가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저 남자가 저런 음성으로 얘기를 하고 저런 태도를 보이고 할 때 딱 그 남자에게서 그 여성에게서 느껴지는 통계가 있는 것 같아요. 통계.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 100%는 아닌데 상당히 승률이 높거든요. 이 남자를 보니 나라 좋은 남자다. 성이 어떻게 돼요? 고혼임 네, 고씨. 외자입니다. 고씨. 그러면 고소방이 하자는 대로 해라. 병원도 가고 저녁에 어흥도 해.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안에서. 그러면 후회 없이 두 사람이서 행복하고 사랑하게 살면 되고. 그리고 만약 아이를 갖게 된다면 살아생전에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건 하늘의 선물이에요. 복이지. 여기서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시험관이라는 큰 어려움을 곁에 있어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퇴원하고 이렇게 집까지 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 같이 살아가면서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아이야, 별로 유명하진 않는 아빠지만 큰 빛이 되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엄마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벌써? 사랑한다. 하나뿐인 아들에게 25년이 넘도록 속고 살았습니다. 왜? 지금껏 엄마가 슬퍼할까봐 혼자 끙끙 앓으며 살아온 아들이 이제라도 훌훌 털어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직접 뵙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주인공분 어디 계십니까? 저기 가운데 계시는 아니 근데 아드님이신 거예요? 네.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해요. 아드님은 좀 훨씬 좀 어른스럽고 네, 맞아요. 그게 있잖아요. 귀여우세요. 저는 우리 아들이 저한테 굉장히 잘해요. 저 차도 사주고 뭐 그냥 착한 아들로만 알고 살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왜 학교 폭력 문제로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저랬었는데라는 얘기를 그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거를 저한테 전혀 비치지를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그렇지. 그런 트라우마를 계속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얘가 조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소극적이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거 조금 극복을 하고 좀 더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25년) 만에 이제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그런 좀 아픈 기억이 있다. 아버지께서 군인이시고 직업군이시고 해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근을 가셔야 되니까 친구였던 애들은 다 갑자기 끊기고 거기에서 좀 약간 밑도는 상황이 되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저는 되게 감당이 안 됐고 그러다가 이게 속이 안 좋아지니까 제가 학교에서 좀 뭐 이렇게 구토를 한 거예요. 오바이트 하신 거예요? 속이 안 좋으니까. 좀 아침을 좀 확인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더 놀리고 이런 상황도 있고 그때부터 좀 상황이 안 좋아하기 시작해서 중학교도 같은 데 있었다 보니까 그 애들이 그대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거의. 뭐 그러다 이제는 외고를 간 이유가 사실은
내가 이거 좀 벗어나야겠다는 것도 있고 내가 하면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외고도 갔는데 또 그런 애들은 무리가 또 있더라고요. 있어. 그리고 또 아름아름 또 알게 되더라고요. 네. 애들이. 걔가 지내서 그런 애라더라라는 게 또 카더라는 게 또 돌더라고요.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서울까지 올라왔어야 되는데 몰랐죠 저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아드님 초, 중, 고등학교 때도 좀 체격이 있었죠. 그럼 그때 만약에 야 네가 뭔데 이렇게 했으면 친구들이 안 그랬을 텐데 그냥 괴롭히면 괴롭힘 당하고 그냥 나도 막 맞서서 안 싸우고 그러면 야 걔 등치만 이렇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새끼 그거 뭐 그러니까 이제 착하니까 더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숙사에서 애들이 끌고 나와서 야 너 그렇게 그거 하는 거 재수없다. 너 나하고 한번 붙자 이랬는데 난 싫다고 했는데 바로 날라갔거든요. 눈을 맞았는데 눈이 터졌었어요. 군대 갈 때 돼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 너 등급이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 했으니까 너 눈이 굴절돼서 시력이 많이 나갔다. 어이구.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아니 아드님께서 정말 힘듦을 혼자 감내하고 네. 말 안 하고 이렇게 비밀로 하고 사신 것 같은데 네, 네. 평소에도 이렇게 좀 힘든 내색을 잘 안 하세요? 거진 힘든 건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오히려 이제 힘든 얘기를 많이 하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좀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거 오히려 들어주고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까지 힘들다는 걸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께서 뭐 금전적인 걸로 많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양쪽 다. 나까지 만약에 이 집안에다가 어떤 중압감을 줬다가는 이게 깨지겠다.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이 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그렇게 좀 묻어왔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들들이 엄마한테 얘기 못하고 대부분의 딸들도 부모님한테 얘기 못하고 부모님도 또 자식한테 못하는 얘기가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지금도 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3년 돈 뺏긴 거. 진짜요? 선배한테 보통은 뺏기잖아요. 동기가 저를 뺏는 거예요. 같은 전작과 애가. 그거 어디다가 얘기를 하겠어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제가 7년 전인가 어느 회사 강연을 딱 갔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대박이다. 끝났는데 상우가 뭐 밥이나 먹고 갈래? 딱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사료 뺏으려고? 아니 그렇게 말 못했죠. 얘도 군대 후임으로 만났었대요, 걔를. 만났어요? 네, 군대 후임으로요?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을 군대 후임으로 만났대요. 우와. 싹싹 빌드래요, 무릎 꿇고.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죄짓고 살지 마. 만약에 제가 늘 식상한 얘기지만 그 과거로 시간 여행을 되게 가보고 싶다는 영화 같은 생각을 가끔 들더라고요. 만약에 영화처럼 한 번의 기회를 준다면 삶이 우리에게 언제적 본인을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싶어요? 뭐 굳이 가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때 가면 그 고통이 다시 되살아날 것 같잖아요.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린 요지는 뭐였냐면 그때 이렇게 혼자 있었던 제가 보였기 때문이었거든요. 돈 뺏기고 누군가가 나를 계속 집단적으로 미워하고 내가 그렇게 미움받을 짓을 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근본 없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얘네들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때 너무 힘들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 우리가 어렸을 적에 얼음땡 놀이 같은 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잡으러 오면 살려고 하면 뭐라고 말해요? 얼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등치는 커버렸어요. 지식도 컸어. 그러니까 겉은 어른이 됐어요. 근데 마음은 굳어있고 수치스럽고 매우 화가 나고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얼어있는 아이가 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누군가가 다가가서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터치하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땡. 그래야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실제 인간의 삶에 매우 비슷하게 벌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온 우리 스스로에게 참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